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스입니다. 오늘은 80강 토익 유형의 관계사에 대한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에게 진행해 드릴 텐데요. 지난 79강에 이어서 오늘도 관계대명사에는 어떤 단어가 있고 관계부사에는 어떤 단어가 있으며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그 이외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유도하는 형용사절의 전개, 양식에 따라서 서술어와 수의 일치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80강으로 이제 관계사에 대한 강의가 마무리되는데요. 아무튼 반복 학습을 통해서 꾸준히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이 관계사에 대한 내용도 쉽사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80강 문법 문제 중에서 관계사에 관한 실전 문제를 토익 유형의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날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토익 유형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이냐 하면 객관식 문제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먼저 볼까요? 답지를 먼저 보는 거죠. 그랬더니 답지 1, 2, 3, 4를 보면 저런 단어들은 우리가 의미라기보다는 문법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제 문법 문제라면 그 중에서도 이런 거잖아요. WH나 that을 줬다는 것은 무엇을 준 거라고 판단이 되나요? 접속사를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절에 관한 문제일 것이고 문장을 다뤄서 무슨 절인지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가려보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help라는 동사를 이용하고 타동사가 목적어까지를 읽으면 나머지는 수식어로서 go and a puppy라는 명사 뒤니까 형용사절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식인가요? 우리가 문법 문제라고 느껴서 문장을 다뤄봤더니 형용사절이더라 하면 일단 답을 줄여보면 우리가 what은 답이 아니다. 왜 what은 답이 아닐까 하고 말하면 what은 오로지 명사절만을 유도하니까 what은 답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형용사절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써야 할까? 이렇게 됐을 때 형용사절이라면 따라서 관계 대명사를 써야겠고 관계 대명사란 왼쪽을 보면 우리가 선행사가 무엇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을 보면서 격을 느껴봐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주의할 점은 사람과 사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까 사람만 되는 후, 사물만 되는 which를 빼버리면 우리는 that이라는 것이 답일 수 있다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 문제에서처럼 우리가 선행사의 종류와 격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빨리 가면 analyze, 분석하다라는 타동사, the latest trends, 최신 경향이라는 명사를 목적어 삼았고 나머지는 수식어 중에서 명사 뒤니까 형용사 절일 거다. 그러면 형용사절이니까 따라서 1. 관계 대명사를 쓰거나 2.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데 그 차이는 뭘까요? 절 내에 빈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본다면 위가 주어고 speak라는 자동사에 대한 of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earlier라는 시간의 부사, this week라는 시간의 부사니까 결국 여기에 뭐가 있나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비어 있잖아요.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빈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빈자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1번과 3번이 탈락이다. 왜냐하면 왜와 왜는 관계 부사니까 이렇게 탈락을 시켜놓은 후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관계 부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라면 왼쪽의 선행사 오른쪽의 격 이렇게 됐을 때 왼쪽에 the latest trends라는 것은 사물에 해당이 되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물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단계를 걸쳐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자, 8번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전치사를 이용하면 전치사는 명사인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고 다시 한번 수식어로서 명사 뒤니까 뭐에 관한 문제고 형용사절이고 따라서 1. 관계 대명사를 쓰거나 관계 부사를 써야 하는데 he라는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니까 수동태는 하나에 뭐로 보는 건가요? 자동사고 비슷한 개념으로 본다면 따라서 지금은 빈자리가 없는 상태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부사라면 우리가 세 단어 when과 where와 why 말씀드렸다시피 how는 명사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관계부사로서 형용사절을 유도하는 단어에는 이와 같은 세 단어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답지에 그런 단어가 없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 하는 것은 관계부사란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세 번의 강의에서 빠져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지금은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를 답으로 할 수 있다. 자, 이제 앞선 세 개의 문제는 답지를 보니까 WH나 that이 있어서 접속사이고 절이고 문장을 다뤄서 형용사절이니까 관계 대명사거나 관계 부사를 선택하는 유형의 문제였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9번의 답지를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9번의 답지를 보니까 답지 내부에 뭐 출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동사 출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take라는 동사 출신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동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서술어냐 서술어 아니냐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이용해 보면 이런 거죠. 후라는 관계 대명사의 주격이 뜨면 그 뒤에는 무엇이 뜨는 게 정상이다. 서술어가 뜨지 않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관계 대명사의 주격 뒤에는 서술어가 뜨되 혹은 주격 뒤에는 주어 더하기 자동사가 뜰 수 있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주격 뒤에 her place라는 명사가 떴다는 건 동사가 뜬 게 아니니까
주어가 빈칸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렇다면 지금의 후 뒤에는 무엇이 떠야 한다? 서술어가 떠야 하고 다음 1. 부정사는 이런 거잖아요. 부정사는 서술어가 아니다. 이러니까 탈락. 다음 taken이라는 pp는 이거죠. 그래서 가령 pp는 비동사가 있거나 have 동사를 만나야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비동사나 have 동사가 없는 pp는 서술어로 쓸 수 없다. 다음에 1번의 taking 같은 ing도 비동사를 만나야만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도 탈락하면 9번은 4번만이 답이다. 따라서 우리는 9번에서는 어떤 것을 물었나요? 9번에서는 관계대명사 주격 뒤의 진행 형태. 그래서 주격 뒤에는 서술어가 나오든지 주격 뒤에는 주어와 자동사가 나오는 관계대명사 주격 이하의 서술어 형태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10번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답지를 보면서 문법 문제라고 느꼈는데 use라는 공통된 단어의 품사를 생각해 보니까 동사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에 관한 문제는 일단 첫째는 서술어일까 서술어 아닐까 이 생각을 이제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문장을 다루어 보니까 design이라는 타동사, a new oven이라는 목적어, 그런 다음에 수식어 자리에 접속사가 절을 유도했는데 oven이라는 명사 뒤니까 무슨 절이고 형용사 절이잖아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용사절의 전개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즉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나오면 서술어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접속사, 즉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안 나오면 서술어 등등등이 나오지 않느냐. 그랬을 때 지금 윗문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접속사 뒤에 주어가 나왔다면 그 뒤에 서술어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따라서 이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다? 서술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순간 3번은 탈락이죠. 말씀드렸다시피 ing란 비동사가 있어야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형용사절에서의 서술어라는 것도 역시 뭘 시켜줘야 되고 수일치, 그리고 무엇도 선행돼야 되겠다. 태인데 형용사절에서의 수일치란 선행사하고 일치를 해야 되니까 단수잖아요. a new of는 단수니까 동사에 s나 es를 붙여야지 is를 써야 되는 이러한 현상이더라. 그런 다음에 태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less electricity라는 목적어를 달았으니까 뭐의 상태인가요? 능동의 상태니까 4번이 탈락하고 2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0번에서 하나만 더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형용사절의 전개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만약에 형용사절 내에서 무엇에 관한 문제가 나면, 서술어에 관한 문제가 나면 첫째, 반드시 선행사와의
선행사와의 수를 따지고 역시 태를 따져야 하며 이번에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또 하나 무엇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시제까지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